네, 김부겸 후보자님 우선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초가 많으신 데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입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5대 비리 문제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적어도 시대가 그런 정도의 엄정함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과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좀 전에 황 의원님 지적처럼 이 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발견된 후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역시 그런 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후보자님 말씀처럼, 전례 없이 그 민정수석이나 또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예, 저는 그렇게 사과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고, 현실과 그 이상의 괴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도 요청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당연히 약속 위반과 이러한 흠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야당 때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예, 네.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을 일단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좀 미뤄두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죠. 보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흠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문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이제까지 언론 또는 학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흠결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반 행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그나마 이렇게 현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야당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정도, 그 흠결의 정도와 여당에서 판단하는 흠결의 정도, 그리고 과거의 사례와의 비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과거 사례와 비교할 여지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비리는 그만큼 국민적 요구였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급하게 치러진 대선, 급하게 인수위도 없이 만들어지는 정부에서 검증의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검증에서 발견되었거나 본인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능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후보자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서 그 하시는 모든 그 반대와 비판과 또는 국회에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야당 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사고 문제라든지 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의 직무 관련된 그러한 그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반대도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도 하고 나중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회의 법과 절차 내였고요.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당도 그러한 그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리라 믿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현재 급박한 그 국내적인 상황과 외교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출범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말씀처럼 후보자께서도
그 후보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임명된 장관으로서 그 야당의 충분한 반대의 정당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를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 추경 관련해서 공공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동안 학계의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우리 대한민국 현재 공공 일자리의 수준이 8%에 불과합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요. 그런데 OECD 평균은 20%대고요. 가장 높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34% 정도입니다. 이 이유는 우선 시장과 민간은 고용 절벽에 이미 도달했다.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기계화, 정보화, 자동화 등을 통해서 고용 없이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기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해도 압박도 필요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민간이 감내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공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네, 김부겸 후보자님 우선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초가 많으신 데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입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5대 비리 문제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적어도 시대가 그런 정도의 엄정함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과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좀 전에 황 의원님 지적처럼 이 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발견된 후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역시 그런 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후보자님 말씀처럼 전례 없이 그 민정수석이나 또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예, 저는 그렇게 사과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고 현실과는 지금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급하게 치러진 대선, 급하게 인수위도 없이 만들어지는 정부에서 검증의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검증에서 발견되었거나 본인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능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후보자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서 그 하시는 모든 그 반대와 비판과 또는 국회에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야당 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사고 문제라든지 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의 직무 관련된 그러한 그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반대도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도 하고 나중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회의 법과 절차 내였고요.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당도 그러한 그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리라 믿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현재 급박한 그 국내적인 상황과 외교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출범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말씀처럼 후보자께서도 그 후보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임명된 장관으로서 그 야당의 충분한 반대의 정당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를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 추경 관련해서 공공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동안 학계의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우리 대한민국 현재 공공 일자리의 수준이 8%에 불과합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요. 그런데 OECD 평균은 20%대고요. 가장 높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34% 정도입니다. 이 이유는 우선 이상의 괴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도 요청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당연히
약속 위반과 이러한 흠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희들도 야당 때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네.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을 일단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좀 미뤄두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죠. 보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흠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문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이제까지 언론 또는 학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흠결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반 행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뭐 그나마 이렇게 현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정도, 그 흠결의 정도와 여당에서 판단하는 흠결의 정도, 그리고 과거의 사례와의 비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과거 사례와 비교할 여지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비리는 그만큼 국민적 요구였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